자,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5시간 동안 의총을 해서 결론을 못 냈다는데. 아니 저도 어제 의총이 계속 진행 중이라길래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렸는데 예. 2시에 시작한 게 7시 넘어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의총에 참여한 분들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예. 결론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말 패배한 게 지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 후보 탓이 아니라 예. 후보가 분전했지만 당이 정신을 못 차려서다라고들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의 의원들이 100명 넘게 모여서 그것도 의총 열자고 난리를 쳐서 열었던 의총인데 네. 서로 자기 할 말 하고 딱 부러지는 결론조차 내지 못했다는 거,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얼마 전에 의원 단톡방, 의원들의 네. 단체 대화방에서 예. 친한계 의원들이 막 의총 열어달라 막 이런저런 아우성을 하니까 한기호 의원이 예. 촌철 살인의 멘트를 딱 남겼어요. 음.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니 평소에는 의총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의총 열어달라고 열심인지 모르겠다. 예. 결국에는 이 의원총회도 국민의힘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각 계파가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기 위한 또 한판의 연극 무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지도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내 지도부도 사실상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공적 사퇴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6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원내대표에게 그냥 깔끔하게 향후 지도체제라던가 이후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맡기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네. 그 정도 어떤 약속은 하는 의총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새로 뽑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래야 이제 당의 적통이 어쨌든 계속되는 네. 거니까 김영태는 당일날로 사퇴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기 전대 뭐 7말 8쯤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정치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김영태 이자를 다들 뭐 좀 못 뵙겠다 하고 다들 우려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이가 내세운 꼭두가시처럼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요. 예.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되고 나서 뭐 친한계 말을 듣거나 지시를 듣거나 그런 캐릭터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선 패배 이후에 약간 코너에 몰렸다, 위기에 몰렸다 싶을 때 당의 개혁안으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했는데 그 안건들이 공교롭게도 친한계 입맛에만 딱 맞는 것들인 거죠. 뭐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나 네.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친한계가 원래는요 김용태 비판을 또 엄청 했었어요. 막 저 복당시킨 게 김용태 위원장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한지아 이런 사람들이 뭐 김용태 너도 구태 아니냐 이렇게 글 남기고 대선 끝나자마자 친한계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김용태 물러가라는 인터뷰도 많아요. 박정훈 의원도 그런 이야기 남겼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혁안을 내세워주네 하니까 갑자기 또 태세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뭐 이걸 수행하고 하는 커넥션의 관계가 아니라 이 도봉의 김재섭 의원이나 포천의 김용태 의원이나 젊은 의원들의 어떤 개별 행동이나 돌출 행동에 있어서 이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엊그제까지는 사퇴하라고 했던 친한계가 갑자기 이제 와 김용태가 말이 맞다 막 이러면서 오락가락 하는 게 이 당의 어떤 소신도 철학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래저래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패배 직후에는 네. 아니 대선 졌는데 전당대회 하는 게 말이 되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던가 해서 좀 이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당의 꼬라지를 보니까 네. 비대위원장 누구를 갖다 놔도 그렇죠. 이 오합지졸들이 수습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당원들 보기에 참 죄송스럽지만 당원들께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정통성 있고 정당성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만 나머지 말 안 듣는 의원들 그게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친한계가 됐든 간에 나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영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영이 안 서니까 의총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오합지졸일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런 그래. 오합지졸들 제대로 통솔해서 이재명 정부 말도 안 되는 지금 온갖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 이 이재명의 인사 참사를 제대로 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한동훈이가 뭐 출근할 때마다 김어준이 방송을 듣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홍준표가 떠들어대는 거나 한동훈이가 떠들어대는 거나 김용태가 떠들어대는 거나 뭐 김재섭이가 떠들어대는 걸 보면 이것들이 그 좌파 유튜브 그 국자 유튜브들인데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침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일단 저는 한동훈이 김어준 방송 들으며 출근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걸 누가 말했느냐? 네. 최강욱 전 의원 등 이제 좌파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검찰들 또 이제 민주당 색채 있는 검찰들이랑 예. 소통을 많이 하던 양반들이잖아요. 아하, 예. 거기서 들었다라면서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좌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하, 그래요. 근데 한동훈의 특징이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고소 고발하고 막 정정보도 신청하고 입에 거품 물거든요. 아하. 근데 이 최강욱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거나 고소한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맞다. 아하. 사실일 확률이 높다라는 셈이고 제가 밝힌 것처럼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이 강남 맘카페에서 활동했던 아이디가 커피2입니다. 커피2. 이 아이디로 진은정이 수많은 댓글과 게시글들을 남겼는데 이 커피2가 평소에 보였던 정치 성향, 정치 색채가 딱 그 대깨문. 그래요? 네, 원조 문파 성향이거든요. 아하. 그런 걸로 봐서는 이들이 좌파 유튜브나 좌파들의 영향을 깊숙이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하려는 게 국민의힘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시키려는 거다. 아하.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인물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사쿠라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실책을 하고 헛발질을 하면 어떤 비명계 일부와 뭐 연합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예. 그 반사 이익을 누리겠다는 얄팍한 생각인데 어쨌든 이들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철학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 아닌 그냥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반대하는 진보 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가 망사라고 망할 망자 망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재명이는 이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탈취한 후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예. 정말 놀라울 정도의 속도거든요. 아, 이렇게 그렇지. 막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걸 저는 예상은 했지만 예. 이렇게 속도가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과 통화 절단 나고 그 통화도 뭐 사흘 나흘 만에 한 다음에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통화는 진짜 한 건 맞냐 뭐 이런 의문들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가지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이게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끼리의 통화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연예인들 만나서 사진 찍으면 이 사람이 좋고 자랑하고 싶으면 그걸 막 동네방네 알리잖아요. 그렇지. 나 오늘 고성국 박사님 만나서 사진 찍었다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근데 상대편에서는 나 이 사람 만난 거 별로 안 알리고 싶고 내가 저런 사람이랑 사진 찍어도 되나? 예를 들면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는 건달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괜히 사진 찍어줬다가 나중에 공개돼서 이재명도 막 뭐 욕먹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우리는 안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게 딱 그 꼴이에요. 아하, 예. 하도 막 들이대고 동맹국이고 막 사진 찍어주듯이 전화는 했는데 이게 자랑스럽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도 안 한다는 거, 보도자료도 안 낸다는 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쩌다 그 데이비드 캠프에서 바이든과 함께 핵 협상하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낯뜨거워서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망신을 당한 셈이고요. 네. 인사와 관련해서는 해도 이렇게 해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들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권 운영의 키가 뭐냐, 윤석열 정부 돌아볼 때 제일 뼈아픈 지점이 뭐냐, 초기에 민정수석실 설치 안 한 거거든요. 그래요. 정권의 키는 민정수석실입니다.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정 운영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민정수석 밑에 4명의 비서관을 지금 이재명이 뒀는데 민정수석실의 4비서관 모두 다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 대단하다. 대장동 변호인, 뭐 대북송금 변호인,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변호인 4명 다. 위정교사 변호인. 4명 다 지금 4명의 이름이 다 떴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4명의 공통점이 전부 다 이재명 변호인,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민정수석실을 자기 로펌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재명의 재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관련 수사 기소하는 검사들에게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해서 아니 거기다가 김남국이까지 거기는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시킨다는 거잖아요. 무슨 청와대에서도 코인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누구지? 뭐 저기 하여튼 계속 이름 나오던 무슨 저 비서관도 있어. 저 총무비서관. 아 김현지 비서관이요. 네, 거기 자기 보좌관 출신이고 옛날에 성남시 멤버잖아요. 뭐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의 멤버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막장 인사를 할 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안 하는 깊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진보 매체가 비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JTBC랑 MBC가 이거 비판 안 해요. 그렇지. 한겨레 경향이 이거 비판 안 해요. 미디어 오늘이 비판 안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한번 돌아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장 인사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과 조금만 관계가 있거나 대통령 도와준 사람만 어디 기용하려고 하잖아요. 조중동이 개거품 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지. 무슨 나라 망할 것처럼. 이게 보수 정부가 매번 어렵고 힘들어지고 결과가 안 좋고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재명은요. 윤석열 정부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사 참사를 정권 일주일 차부터 지금 융단 폭격처럼 막 쏟아내고 있어요. MBC, JTBC가 비판 한마디도 안 해요. 명비어천가 부르는 난리가 났어요. 조중동 그 잘난 조중동이 윤석열 정부 정말 티끌만한 거 가지고 흔들고 난리치고 인사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 아주 그냥 제가 좀 격한 말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주 격하지 않으면 지랄 발광들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지. 제가 그때 국민의힘의 뭐 최고위원 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발광했지 뭐 발광. 난리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처음에 민정수석 가지고 조금 뭐라 하다가 이재명이 밀어붙이니까 서영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낯을 싹 바꿔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인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얘네 이렇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의 막장 인사를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진보 언론과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참 뻔뻔하고 가증스럽다가도 왜 우리는 저렇게 흉내도 못 내고 우리끼리 스스로 자멸하고 비판하고 난리치면서 알아서 무너지느냐.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해결이 없으면요. 우리가 또 정권 잡잖아요. 또 우리끼리 누구 쓴다, 대통령 도와준 사람 왜 쓰냐, 난리다, 조중동이 난리치고 당내에서 뭐 비윤계, 비박계 난리치고 하면서 우리끼리 자멸해요. 이 인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사도 아니지만 이재명의 막장 인사를 진보 언론과 민주당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실드 치고 초반에 국정 동력을 만들어주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마지막 너무 주제. 흥분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법부가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가 알아서 죽어버렸어요? 나 이거는 대한민국 국치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사법부 역사에. 네네.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기어이 지난 2심에서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더니 대법원이 유죄다 하고 돌려보낸 것마저도 이제 무기한 연기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굴복한 날로 길이 나중에는 법대나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이날 아마
교과서에 실리고 다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뭐 장례식을 앞으로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날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 장례식 네. 같이. 예. 기록에 남을 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헌재로 가거나 네. 대법원으로 가거나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야 국민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재명이 권력으로 자기 사법 리스크 해소하려고 무슨 짓을 벌리는지 알게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사법부가 먼저 배를 까뒤집고 누웠거든요. 애완견들이 주인 오면은 막 배 까뒤집는 것처럼 그래 버리면 이제 헌재나 대법원이나 또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나 부담이 훨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 그 부담은 이 서울고법이 줄여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판사들 앞으로 어디로 영전하나 혹시 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자리 가는 건 아닌가 시간을 두고 이재명이 30명 늘린다는 대법관에라도 포함되는 건 아닌가 등등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추적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 뭐 스스로 죽어버려가지고 뭐 논평할 뭐 무슨 거리도 안 돼요 이제. 네. 예,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도 죽었다. 이제 맨몸으로 이재명 괴물 독재 권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예, 그런 현실 인식을 좀 투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소수정의 강병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언론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했던 친윤이라 불리는 의원들과 네. 김문수 후보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종의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의총 끝나서도 그렇고 엊그제 주말 사이에 소위 많은 친윤 그룹의 의원님들과 통화를 했는데 네. 대다수가 예. 제가 뭐 그분들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다 여러분들이 아는 중진들이고 핵심들이에요. 대다수가 이렇게 된 거 전대 빨리 해야 된다. 언론에서 뭐 친윤계가 전대 반대한다, 비대위 간다 이거 제가 취재하고 직접 통화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대다수가 이번에는 어쨌든 이 선전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서 김문수 후보가 과거 공관위원장 하면서 당 개혁했던 것처럼 네. 당을 한번 갈아엎게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좌파들이 자꾸 한동훈을 밀어주려고 소위 친윤계 중진들과 김문수 후보 사이에 이간질하는 이런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국민의힘을 오합지졸이 아니라 소수정의 강군으로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의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는 첫 번째 단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뭐 100석이나 107석이나 80석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고 작지만 강한 강소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기 전대를 통해서 저는 7말 8초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7월 말 8월 초에 강력한 힘을 가진 또 정통성 있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미고 예사로 가입하시고 만만 후원회원 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새로 구독 들어오신 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 환영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